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은 쏟아질 듯한 별들 아래 끝없이 펼쳐진 서늘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발밑에 모래알 사이로 밤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밟고 있는 이 모래알들이 우리가 알던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 버릴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핵무기가 20세기 중반에야 발명되었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를 집어삼킨 그 무시무시한 불길이 신의 분노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대량 살상 무기의 결과였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수메르 점토판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그 안에는 마치 현대의 핵전쟁을 묘사하는 듯한 기록들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사실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신화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시간이 덮어두었던 불편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이 오래된 수수께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현대 과학으로도 짐작하기 힘든 초기술을 가졌던 건 아닐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미스터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수천 년 전으로 떠나야 합니다. 인류 문명의 요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이 땅은 공식적으로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곳입니다. 바로 수메르 문명이죠. 이들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그리고 건축에 이르기까지 당시로서는 믿기 힘든 수준의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었죠. 그들은 쐐기 문자가 새겨진 수많은 점토판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이 기록들은 그저 신화나 전설 혹은 단순한 곡물 거래, 장부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 텍스트들이 본격적으로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록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가공할 만한 위력의 무기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강력한 존재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그 결과로 중동 전역을 휩쓴 전대미문의 대재앙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대 기록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며 이것이 현대의 지질학적 발견들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이 도시들이 주민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까 합니다. 당시의 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개의 태양보다 더 강렬하고 눈부신 섬광, 그리고 순식간에 건물과 사람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화염 폭풍, 뒤이어 거대한 가마솥처럼 하늘 높이 치솟는 연기 기둥까지. 무언가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신가요? 이것은 놀랍게도 현대의 핵폭발 묘사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 은유나 화산 폭발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사해 인근에는 활화산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화산 활동의 흔적조차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적 증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현대 고고학팀은 사해 연안의 암석 속에서 아주 특이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암석 속에 박혀있는 순도 높은 유황 구슬들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순수한 유황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일반적인 화재나 지진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초고온 상태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정설에 의구심을 던지게 만드는 첫 번째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경전이지만 오랜 세월 수없이 수정되고 편집된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반면 거센 불길 속에서 단단하게 구워진 수메르의 점토판들은 태초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기록들은 성경보다 무려 수천 년이나 앞서 있죠. 이 점토판에는 평원의 도시들이 파멸을 맞이하기 직전의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기록 속 신들을 아누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강력한 존재들의 가문 사이에서 처절한 권력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그들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흔히 고대인들이 청동검이나 휘두르던 미개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에라 서사시는 이런 편견을 단번에 깨버립니다. 이 기록에서 에라라는 이름의 신은 소위 공포의 무기라 불리는 가공할 만한 수단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기록은 이 무기를 가리켜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내뿜는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칼이나 창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의 최첨단 병기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릴 뿐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짚어보죠. 수메르인들은 이 무기의 사용 방식을 어떻게 묘사다 했을까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되기 전 신들은 비행선을 타고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에라 서사시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무기가 발사되어 지면을 강타하자 사람들은 물론 식물조차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단순한 화재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은 스스로 회복되었을 겁니다. 타버린 재는 오히려 땅의 거름이 되었겠죠.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땅의 완전하고 철저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뭄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현대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체르노빌 통제 구역이나 네바다 핵실험장 같은 곳들입니다.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일어난 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토양의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의 기록자들은 방사능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그 현상만큼은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물을 오염시키고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말이죠. 이는 정말 놀라운 일치이며 선입견 없이 기록을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멈춰서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미스터리의 실체를 추적하며 우리는 이제 한 특정한 장소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수메르 기록에는 거대한 공격의 표적이 되었던 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신들의 우주항으로 묘사되고 있죠. 수많은 제야 사학자들은 고대 지도와 기록을 분석한 끝에 이 시설이 시나이 반도에 실제했다고 확신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비행 관제와 통신을 담당하던 핵심 거점이었으며 적대 세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곳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시나이 반도를 원래부터 생명체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만 알고 있지만 지질학적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중앙부에는 검게 그을린 바위들이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암석들은 이 지역의 일반적인 화산암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하늘 위에서 거대한 돋보기로 지면을 구워버린 듯 엄청난 고열에 노출된 흔적이 역력하죠. 게다가 사막 곳곳에서는 모래가 녹아 엉겨붙은 초록빛 유리 결정체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는 1945년 알라모고르도 시험장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생성된 유리 결정체와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합니다. 역사의 미스터리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잠들어 있는 사해 분지로 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계획된 타겟이라기보다 강력한 파괴적 충격파의 경로에 있었거나 일종의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 멸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돔의 최후를 다룬 성경 기록에는 유독 기묘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롯의 아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롯을 구하러 온 천사들은 가족들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금기를 깨고 말았죠. 불타오르는 고향 땅을 돌아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흔히 이 이야기는 호기심에 대한 신의 처벌이라는 종교적 비유로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물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핵폭발 시 발생하는 강렬한 열 복사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폭심지 인근에서 섬광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단순히 시력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열이 신체 내부의 수분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립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입니다. 수분이 찰나의 순간에 모두 빠져나가면 몸에는 미네랄과 염분, 그리고 칼슘 결정체만이 남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식탁 위의 소금 덩어리가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거대한 열폭풍에 노출된 신체가 순식간에 결정화되고 타버린 것이죠.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하얀 무기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충격의 여파는 단순히 시나이 반도와 사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메르 연대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대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보이지 않는 죽음을 싣고 동쪽으로 수메르에 번영하던 도시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고대 기록은 이 현상을 재앙의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고대 텍스트는 이 바람을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바람은 나무를 꺾거나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정적 속에서 스며들었죠.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맥없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흑사병이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었을 것이라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염병은 서서히 퍼지며 그 증상 또한 전혀 다릅니다. 이 바람의 정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우루시의 애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피를 토했고 피부는 끔찍한 궤양으로 뒤덮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겉으로 보이는 불길이 없는데도 몸속은 불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강물은 쓰고 독하게 변해버렸죠.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신전에 머물던 신들조차 이 보이지 않는 무기에 위력 앞에 공포에 질려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묘사한 이 현상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사능 낙진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의 전형적이고도 정확한 증상들입니다. 고대 대도시 우르의 주민들이 느꼈을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우르는 문명의 진주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지구라트와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푸른 정원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정체 모를 저주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당시의 비극을 기록한 우르 멸망의 애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처절합니다. 어머니들은 손을 쓸 방도가 없어 자식을 내버려 둔 채 도망쳤고 부자와 빈자할 것 없이 집안에서 산 채로 몸이 썩어갔습니다. 거리는 죽어가는 이들의 신음만이 울려 퍼지는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작가들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 비극을 과장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토록 구체적인 증상들을 묘사했을까요?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기억은 수메르의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서서히 목숨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독. 잇몸에서 피가 솟구치고 온몸에 기력이 닿으며 끝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들 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바람이 색도 냄새도 없지만 사람의 영혼을 앗아간다고 적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고대인들이 어떻게 방사선 피폭 증상을 이토록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 재앙에 대해 신들, 즉 아누나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사시의 기록을 보면 악한 바람이 수메르의 도시들에 휘몰아칠 때 신들 역시 이 재앙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직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마법이나 주문으로 이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방사능의 위험을 알고 있는 현대인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바로 대피하는 것이었죠. 고대 텍스트는 신들이 각자의 하늘배에 올라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자신들이 일군 문명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는 자연을 완벽히 통제하는 전능한 신이라는 기존의 신화를 완전히 뒤엎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무기 앞에 한없이 무력하고 취약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특히 여신 이슈타르의 모습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하늘 위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도시 우르크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의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그날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비나 후회 같은 감정을 모르는 일반적인 신화 속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뒤 지상에 있는 자신들의 보금자리조차 지키지 못한 차에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을 지켜봐야만 했던 나약한 생명체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의 바람이라 불리는 이 재앙이 휩쓸고 간 뒤 수메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수메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물은 독으로 오염되었고 땅은 더 이상 수확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도시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들은 얼마 못 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찬란했던 수메르 문명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훗날 아카드인과 바빌로니아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초기 도시들이 누렸던 압도적인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죠. 주류 역사학계는 수메르의 멸망 원인을 단순한 기후변화나 유목민의 침입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루한 가설을 단번에 뒤엎는 충격적인 지질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수메르 멸망기 지층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기묘한 이상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마치 죽음이 순식간에 덮친 듯 길 위에 그대로 방치된 유해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지층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자연적인 배경 방사능이라고 일축하지만 특정 지층에 집중된 이 수치는 영락없는 핵낙진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고대의 위대한 문명은 단순히 서서히 저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핵의 잭가 몰고 온 거대한 폭풍 속에 인류의 기억에서 통째로 지워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각기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수메르인들이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의 전쟁과 방사능 오염으로 기록했던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종교적 교리로 굳어졌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공포의 무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의 불로 묘사되었고 죽음을 몰고 온 사악한 바람은 죽음의 천사로 탈바꿈했습니다. 흔히 모든 종교가 천둥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의 공포에서 시작되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고대 문헌들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구체적인 기술적 사실이 어떻게 신비주의로 변해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핵폭발의 섬광에 대한 묘사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신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죄인을 벌하는 신의 분노로 둔갑했습니다. 고대 사제들은 이 역사를 도덕적 통제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내용을 다시 썼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소돔처럼 하늘의 불꽃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수메르의 원전에는 이런 도덕적 잣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기록들은 전쟁과 무기 사용,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 재앙을 다룬
메마르고도 끔찍한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그곳엔 의인도 죄인도 없습니다. 오직 잔혹한 무기에 희생된 이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지질학적 관점에서 지구 곳곳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먼 과거에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면 그 흔적은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인류 문명이 아주 완만하고 일정하게 발전해왔다는 통념은 스코틀랜드의 유리화된 요새, 비트리파이드 포츠탄을 마주하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거대한 돌로 쌓은 이 고대 성벽들은 마치 열에 녹아내린 유리처럼 하나로 엉겨 붙어 있습니다. 화강감을 녹이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화재나 캠프파이어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는 인더스 문명의 도시, 모헨조다로입니다. 이 고대 도시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길거리에 널브러진 유골들은 마치 갑작스러운 섬광에 소스라치게 놀란 듯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시나이 반도나 네바다 핵 실험장에서나 볼 수 있는 열에 녹아내린 암석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부 유골에서는 정상 수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을 보면 수천 개의 태양처럼 밝은 신들의 무기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무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졌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죽음의 무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학계는 이런 수많은 일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무시하거나 비웃기 일쑤입니다. 제카리아 시친과 같은 연구가들이 번역한 슈메르 텍스트는 그저 허구일 뿐이며 학술적 가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죠. 주류 언어학자들은 이 텍스트들을 지나치게 은유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슈메르 기록에 살점을 태워버리는 공포의 무기라는 표현이 등장해도 학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강력한 폭풍우를 묘사한 문학적 비유나 시적인 알레고리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운석 낙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그것을 하늘을 나는 돌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고대의 기술적 공정을 묘사한 기록들만큼은 끝까지 동화나 신화라고 우기는 걸까요? 문제는 고대의 초고도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모든 역사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류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기존의 진화론적 틀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나이 반도의 녹아내린 모래를 자연의 장난이라 부르고 텍스트 속 방사능 증상을 우연의 일치라고 몰아가는 것이 훨씬 속편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견 없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이 슈메르 점토판은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처절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시대를 뛰어넘는 엄중한 경고인 셈입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이 고대 점토판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은 당시 벌어졌던 거대한 세계적 갈등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수메르 기록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방사능을 내뿜는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광선과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하는 기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담겨 있죠. 이는 고대인들이 그저 구리정과 수많은 노예의 힘만으로 피라미드나 지구라트를 세웠다는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위치한 바알베크의 거대 모놀리스들입니다. 그곳에는 무게가 무려 1000톤에 달하는 석재들이
정교하게 깎인 차에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의 최첨단 기중기조차 이런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메르 텍스트는 이런 장소를 신들의 터전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로 수천 톤의 돌을 자유자재로 다뤘던 문명이라면 원자 분열과 같은 고도의 기술 또한 보유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높은 수준의 건축 기술은 곧 물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의 정점은 반드시 다른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점은 고대 슈메르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라 서사시를 보면 신들이 재앙의 바람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창문의 틈새를 진흙으로 메우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흔히 고대인들이 이런 재앙을 악령의 저주로만 여겼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구체적인 지침을 보면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집니다. 만약 정말 귀신의 소행이라고 믿었다면 기도를 올리거나 제물을 바치라고 했겠지. 굳이 방안을 밀폐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현대의 방사능 낙진 대처 매뉴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문을 닫고 환기 장치를 끈 뒤 방사성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틈새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0년 전의 슈메르인들이 정확히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먼지 입자에 실려 공기를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깊은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하거나 집안의 창문을 역청과 진흙으로 꼼꼼히 메운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방사능 구름의 물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린 지극히 기술적이고도 실무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대한 수수께끼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무기를 휘둘렀던 신들의 자취는 어디에 남아있는 걸까요?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대재앙이 몰아친 뒤 많은 신이 인류를 뒤로 한 채 지구를 연경 떠났다고 합니다. 참혹한 뒤수습은 오롯이 인간들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죠. 하지만 일부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멸종했거나 혹은 인간들 사이로 스며들어 자취를 감췄다는 신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들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고대의 지배 왕조들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바빌론의 군주, 그리고 고대 인도의 왕들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신의 자손이며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신성한 혈통임을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가공할 기술을 다루던 존재들의 직계 후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고도의 기술력은 소실되었고 지구는 다시 기나긴 암흑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비행체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그 끔찍한 불길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만을 간직한 채 말이죠. 어쩌면 우리 현대인은 그 머나먼 옛날 고대의 핵겨울을 견뎌낸 생존자들의 후예일지도 모릅니다. 잊힌 영광의 잿더미 속에서 문명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추며 오늘날의 세계를 일궈낸 사람들의 후손 말입니다. 잠에 젖어드는 순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우루와 우르크의 지구라트 폐허 위로 방사능 먼지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모습을 말입니다. 도시는 텅 빈 차에 죽어갑니다. 거센 사막의 모래바람은 비극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거리 위로 무심하게 쌓여만 갑니다. 대자연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자리를 되찾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유목민들이 다시 이 땅을 밟게 됩니다. 그들은 거대한 언덕 아래 잠든 죽은 도시들을 마주하며 기이한 전설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발밑에서 발견한 정체 모를 유리 조각으로 부적을 만들기도 하죠. 그것이 한때 세상을 불태웠던 죽음의 불꽃이 굳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믿음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시간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해 그 기록을 굳게 봉인해 둡니다. 저 오래된 점토판들이 그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던 것엔 불길은 역설적이게도 진흙을 돌처럼 단단하게 구워냈습니다. 파괴의 불길이 기록을 영원으로 이끈 셈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문명을 멸망시킨 바로 그 불꽃이 문명이 남긴 마지막 비명을 고스란히 간직해 준 것입니다. 이 점토판들은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류가 다시 원자력을 발견하고 고대 수메르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외쳤던 비명의 실체를 비로소 깨닫게 될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말이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주제가 그토록 뜨겁게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수천 년 전 아누나키가 서 있었던 그 위험한 경계선에 똑같이 서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 인류는 지구를 수십 번이나 파멸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무기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인이 매우 이성적이라서 그런 무기를 함부로 쓰지 않을 거라는 위험한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소위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을 맹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위기들은 우리 세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대 수메르의 신들 역시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에라 서사시를 보면 무기를 사용하기 전 그들이 벌였던 치열한 논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망설였고 그 결과가 어떨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성을 압도해버렸습니다. 끝내 버튼은 눌렸고 공포의 무기가 세상에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 오래된 기록들을 읽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메르의 핵전쟁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도착한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반드시 지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찬란했던 문명도 단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어느 고고학자가 석유 등불 아래에서 처음으로 이 쐐기 문자들을 해독하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하늘의 불꽃과 보이지 않는 질병에 관한 기록을 읽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방사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그에게 이 내용은 그저 허무맹랑한 판타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점토판에 새겨진 단어 하나하나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언어학적 분석에 주목해 봅시다. 재앙의 바람이 몰고 온 결과를 묘사하는 수메르어 단어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질병을 설명하는 표현들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살점이 썩어 들어가고 물이 죽음의 액체로 변하며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독이 퍼지는 상황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분명히 기술적인 대재앙이었던 그날의 사건을 어떻게든 기록하려 했던 사람들의 절박한 흔적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미래의 후손들이 이 기록을 읽고 진실을 깨닫기를 바라며 이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상해보죠. 폐허가 된 세상이 긴 세월을 거쳐 어떻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는지를 말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동의 광활한 모래바람은 과거의 방사능 흔적조차 모두 덮어버렸죠. 검게 타버렸던 들판에는 다시 푸른 풀이 돋아났습니다. 물론 사해 연안처럼 여전히 거칠고 황량한 소금 땅으로 남은 곳들도 있지만요. 처참했던 대전쟁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이제는 신의 분노에 관한 모호한 신화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지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역사가 끊임없이 진보하는 직선이라는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바로 순환입니다. 위대한 제국이 일어나 기술의 정점에 다다르지만
결국 전쟁과 재앙의 불길 속에서 타올라 돌덩이와 전설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죠. 수메르 역시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점토판은 멸망한 문명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참사의 기록을 무미건조하고 냉정하게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마침내 그것을 해독했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 속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고 교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흔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며 넘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로의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어느새 고르고 평온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안전합니다. 과거의 수수께끼들은 저 멀리 따뜻한 모래층 아래에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그들이 타고 온 비행 전차와 가공할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밤의 정적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이 과연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자였는지, 사라진 초고대 문명의 후예였는지, 아니면 고대 작가들의 놀라운 예지력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적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막에서 발견된 녹아내린 유리 조각들, 사해의 유황 덩어리들, 그리고 4000년 전의 고대 문헌 속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된 방사능 증세의 기록들까지. 이 모든 조각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인류 역사의 거대하고 매혹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비밀들을 품고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의 영광과 비극을 안전한 거리에서 관조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연약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고대 수메르의 점토판 속에는 이토록 놀랍고도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신의 분노라는 성경 속 은유로만 여겨졌던 이야기가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주 먼 옛날에 사용된 대량살 상무기에 관한 생생한 기록으로 다가옵니다. 시나이 반도의 미스테리한 유리질 모래부터 우르의 애가에 묘사된 충격적인 방사능 피폭 증상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행성에서 원자를 분열시킨 첫 번째 문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강력한 힘을 동족을 말살하는 데 사용한 최초의 인류도 아닐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지혜가 없는 기술은 결국 도시를 소금 기둥과 방사능재로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비밀을 파헤쳐본 오늘 시간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경험이었기를, 그리고 잠들기 전 편안한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역사탐구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잠들기 전 듣기 좋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아누나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과거 지구에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먼 외계에서 온 방문객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하나하나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아름다운 신비가 가득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